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40%, 상승 채널이니까 하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은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방 이탈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비해서는 단단한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한 65K 선이거든요. 요 라인이 65K 선은 아직 지켜주고 있고요. 요게 깨지면 또 한 62K 선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60K 선인데, 이 60K가 깨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열린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23일 오후 10시 40분입니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엄청 오르고 있죠. 최근에 이란 전쟁 좀 심화되고 유가 급등하고 하면서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빠졌잖아요. 토요일 날 좀 미국 주식 큰 폭으로 빠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나름 선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오늘 좀 빠져서 그렇고, 그래도 7만 달러 안팎을 계속 잘 지켜줬어요. 오늘 조금 빠져서 한 6만 7천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7만 1천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한 1억 500만 원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이 되게 좀 드라마틱한데, 금값이 최고가가 5,600달러 정도 됐거든요. 온스당입니다. 온스당 5,600달러 정도 됐다가 급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하면서 요 지점이 그동안 최저점이었거든요. 여기가 한 4,400달러입니다. 아까 비트코인 67,000달러까지 빠질 때 얘가 무려 4,000달러까지 빠졌어요. 4,000달러 깨지진 않았는데, 금도 역시 같은 시간대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그건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트럼프의 입이 또 작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차트 두 개를 겹쳐서 그릴 수 있거든요. 물론 금은 그동안 아주 많이 올라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거긴 한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명백하게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좋죠. 여기가 비트코인이고 여기가 금이거든요. 좀 디커플링이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쟁 난 게 대략 한 요 정도거든요. 요때 타이밍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은 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금하고 비트코인은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둘 다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둘 다 오르는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가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디커플링이 조금씩 납니다. 심하진 않지만 요건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도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지난주 토요일 모습입니다. 21,500까지 빠졌는데 지금 한 번에 500포인트 튀어 올라갔죠. 나스닥도 22,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최저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질지, 이 부분은 오늘 방송 다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트럼프가 트루 소시얼에 올린 게시글을 좀 갖고 와봤거든요. 영어긴 한데 한글 번역본도 올려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이틀 동안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적대 관계를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대화입니다. 대화. 이제까지 이란과 미국은 서로 간에 대화가 없었죠. 서로 미사일만 날리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전쟁이죠, 전쟁. 심지어 미국에서 이란의 수장이었던 하메네이도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죽였죠. 폭격을 가해서 이런 전쟁 상황이었는데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저에는 48시간을 줬죠.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발전시설, 대규모 발전시설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했거든요.
이 협박이 한 내일 정도까지였는데 이란에서 이제 공포를 맛봤잖아요. 자기네 수장도 맘만 먹으면 죽이는 미국인데 발전시설, 대규모 발전시설을 타격하겠다 하면은 만약에 타격하면 정말 완전 초토화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발전시설을 타격하는 건 정말 아픕니다. 요인이 암살당하는 것도 되게 아픈 거긴 하지만 발전시설을 타격을 당하면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전기가 가장 큰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발전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전쟁도 당연히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압박감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다시 재개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대화를 하게 됐고 모든 군사적 타격을 5일 동안 연기할 것을 전쟁부에 지시했습니다. 뭐 전쟁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5일 동안 연기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5일 동안 연기. 트럼프의 이제까지 뭐 좀 패턴이죠. 트럼프의 패턴, 뭐 관세 이슈만 봐도 처음에는 뭐 무지막지하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0% 관세를 때리겠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둡니다. 그리고 좀 한 시간이 좀 지나서 공포를 좀 느낄 때쯤에 좀 유예를 해줘요. 아, 이거 그럼 내가 한 3개월 유예해주겠다. 중요한 건 3개월이 아니라 유예해준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찌됐든 딜을 하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아니고 뭐 한 15%, 20%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일단 이틀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화하지 않으면,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타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대화를 했죠. 이제 5일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아직 딜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이란이 가진 카드는 뭐 별로 없죠. 이란이 갑자기 뭐 미국을 뭐 침공하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뭐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정도 뭐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란이 가진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강한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죠. 이미 썼잖아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물론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란 자국에도 되게 안 좋습니다. 얘네도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카드, 비장의 카드인데 그거를 쓰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카드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도. 이런 입장에서 발전시설까지 타격을 받으면 그건 너무 뼈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호르무즈 붕괴는 좀 지금보다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종전이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 무드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뭐 아야톨라 하메네이 그 후임으로 그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은데 아버지를 암살한 미국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좀 화해 무드로 갑자기 가는 게 가능할까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갑자기 합의를 했다. 좀 이상하죠. 네, 제가 느끼기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제 의견이 뿐만 아니라 뉴스들을 읽었을 때 그 뉘앙스도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지정학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전쟁이 난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는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이게 브렌트유거든요. 브렌트유는 한 120달러까지 솟았다가 또 다시 120달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트루 소시얼에 포스트 하나 올린 것 때문에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유가는 급락하고 비트코인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단기적인 예측은
좀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맞출 수도 없고 이건 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유가가 안정될까? 유가는 그냥 고유가가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일단은 타당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55달러였던 유가가 한 119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한 2배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2배가 됐던 게 다시 반토막이 날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뭐 이거는 좀 정해진 미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경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코스피도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와, 코스피 어마어마하게 빠졌네. 6% 빠졌네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빠진지 몰랐습니다. 6%나 빠졌는데 뭐 어찌됐든 오늘 유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10% 떨어졌죠. 그래서 내일은 뭐 코스피 반등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반등한다고 마냥 희망회로를 품는 것보다는 항상 투자는 뭐 저는 가치 투자부터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안전 관리하면서 위험 관리하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투자자는 리스크 대비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뭐 현금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뭐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손실이 크고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적절히 익절이나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분할 매도.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매도할 거냐? 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지금이 그냥 계속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봤지만 저는 이런 때가 올지 몰랐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비트코인이 금보다 방어를 잘하고 있는 아주 신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매도를 한다. 이게 비트코인 차트고요. 요게 금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되게 우월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진짜 얼마 만에 보는 장대 양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당연히 그 이유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그렇죠.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는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에 사서 물렸든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건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죠. 이건 뭐 팩트니까. 반대로 금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도 어마무시하게 빠지죠. 그래서 위험 대비한 수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금을 사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관세 이슈 때문에 4월 달에 한 14,000포인트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보시면 14,7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4,0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좀 조정받아서 한 21,000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받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단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자산, 저자산 여러 가지 자산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좀 리스크 대비해서 좀 안전한 영역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닥을 찍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6만 달러가 현재 올해 최저가인데 작년에 6만 달러였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최저가인데 뭐 깨고 좀 더 빠질 수도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대비한 그 기대 수익이 좀 큰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만약에 내년 이맘때 한 1년 정도 보유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사면 괜찮냐? 저는 만약에 목표 기간이 1년이다. 그럼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정말 최소한 2년, 가급적이면은 한 3, 4년 정도면 좋고요. 한 2년 이상은 보유할 생각이라면 비트코인 투자를 저는 뭐 권장합니다.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1년 미만 투자하실 거면 비트코인보다 다른 더 좋은 자산들이 많을 수 있어요. 1년 미만 투자는 비트코인 비추하고요. 2년 이상 투자하시면 비트코인 뭐 지금도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늘도 샀고 어제도 샀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가 지나고 보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제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건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갖고 있으신
비트코인을 잘 지키기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얼마가 될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28일 오전 9시 17분입니다. 어저께 밤새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나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 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게 녹색이 별로 없죠. 빨간색이 다 하락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요.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애플 다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구글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죠. 청소년들 SNS에 중독되게 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메타가 70%, 구글이 30% 이렇게 배상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폭이 조금 더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유가가 다시 좀 치솟고 있죠. 이제는 뭐 좀 안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10일 연기는 시장에서 이제 믿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가 11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 좀 이어지면 한 5월이나 6월까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면 유가가 한 130달러, 140달러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고서 보니까 200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거든요. 네, 그때 초반에 유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그때 13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높았을 때 한 120달러 선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최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135달러를 금방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종량제 봉투 같은 것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하죠. 석유화학공업 원료가 나프타라는 건데 이게 원유 정제할 때 분별 증류법 써가지고 거기에서 천연가스, 개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나프타가 석유화학공업의 주 원료입니다. 이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곧이어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주유소 휘발유 정도만 휘발유나 경유 요 정도만 전가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필품 쪽에도 가격 정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드와치가 어저께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동결적으로 이렇게 좀 다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쪽으로 더 무게추가 더 실리게 되겠죠. 금리 인상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일본 또한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없죠. 일본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사실 미국 금리 인상도 정말 무섭지만 일본 금리 인상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다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비트코인도 버텨낼 재간이 없죠.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좀 채널을 하단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무빙을 하고 있고 제가 공개 방송은 자주 안 하지만 고래동 공부 시황 방송은 거의 매일 하거든요. 고래동 공부 시황 방송은 화수목금토에 하고 있는데 설 연휴 추석 연휴 빼고는 이변이 없는 한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했어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서 되게 긴 시간 시황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상방 이탈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상방 돌파죠. 돌파할 가능성이 40% 상승 채널이니까 하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은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방 이탈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돌파 안 한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직선이 아닌 곡선 같은 경우는 사실 돌파로 보는 게 좀 왜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선보다는 수평선을 좋아합니다. 수평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평선으로 그렸을 때는
지금 여기 두 번째 지지선인데 여기를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비해서는 좀 단단한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한 65K 선이거든요. 요 라인이 65K 선은 아직 지켜주고 있고요. 요게 깨지면 또 한 62K 선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0K 선인데 이 60K가 깨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열린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열린 구간이라고 하지만 뭐 3만 달러, 4만 달러 뭐 이렇게 빠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우리 300일 동안 계속 꾸준히 분할 매수 하기로 했잖아요. 네, 300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한 이제 50일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지금처럼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사고 있어요. 네, 고래동 공부의 인증도 꾸준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바닥권인 것만은 네,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뭐 뒤숭숭하고 여러모로 좀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현재는 한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한 8만 달러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가 한 6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 그 뒤에 2022년, 23년쯤에는 22년이죠. 요때는 FTX 사태가 나면서 한 번 더 빠지긴 했죠. 뭐 요렇게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차트로 봤을 때 여기나 뭐 다 매한까지 아닙니까? 저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80K든 60K든 뭐 한 55K든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현재 최고점이 126K잖아요. 나중에 다음 상승장을 저는 한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한 3, 4년 안에 요 정도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가격이든 어쨌든 매수하는 게 좋은 가격인 건 사실이잖아요.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네, 지금은 계속해서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래동 공부에서 분석을 할 때는 주로 나스닥 차트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는 요즘에 뭐 횡보하고 있어서 기술적 분석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 되게 고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여기 저점이 있어요. 작년에 25년 11월에 찍었던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찍었던 그 저점이 있습니다. 그 저점을 한 3일 전인가 이거를 깼어요. 네, 저는 이거를 중대한 이탈로 보고 있고 하방 돌파가 나와서 네, 이때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한테도 시향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앞으로 한동안 좀 조정을 겪게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하락은 제가 이때부터 고래동 공부 시향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간간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SGOV를 매수하고 있다고 공개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고래동 공부에서는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죠. 현재 환율이 1,508원입니다. 제가 SGOV 열심히 살 때 그때 환율이 한 1,4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환율이 한 10% 정도 올랐네요. 환율이 10%라니. 그래서 환 차익이 현재 뭐 꽤 많이 났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현재 뭐 그런 상태입니다. SGOV를 좀 많이 모아놨는데 그때 제가 시향방송에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개씩 주식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분석한 주식들을 침체장이 오면 그때부터 줍줍하면서 매수할 거라고 시향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요 지점이 깨졌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요 라인에 머물러 있죠. 여기가 지금 지지선인데 21,000포인트가 살짝 깨졌습니다. 29,948포인트 찍고 있고 잠깐 단기 반등할 자리이긴 한데 방향성은 저는 좀 정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1시간 봉이네요. 1봉으로 볼게요. 더블탑이 너무 깔끔하게 나왔죠. 이 더블탑은 쌍봉이라고도 하고 더블탑은 하락 지표입니다. 여기서 더블탑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죠.
여기서 슈퍼 세이브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높게 보고 있는 가능성은 아니고요. 저는 당분간은 좀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고 싶었던 주식들 많았는데 참고 또 참았거든요. 1년 후, 2년 후가 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QQQ는 3배짜리니까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TQQQ는 최고가가 $60였는데 지금 $38 선에서 $40가 깨졌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레버리지들은 되게 위험한 게 작년 4월이죠. 관세 이슈 있었을 때도 $17까지 빠졌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 $10도 깨질 수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있는 것들은 되게 위험하니까 개별 종목 주식들, 본주나 ETF, 레버리지 없는 거, 뭐 이런 거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 SGOV 같은 거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만약 혹시나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비를 좀 해두셨던 분들은 앞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도 설문 간단하게 해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SGOV를 좀 매수하신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아무래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SGOV를 사두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를 잘 하셔서 다음번에 상승장이 오면 일부는 좀 시드를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를 좀 배우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우리가 뭐 현금은 쓰레기다 뭐 이런 말도 막 하는데 위기를 대비하려면 현금 특히나 달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환율부터 오르거든요. 환율 차트 좀 보여드리면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역사가 다 보이죠. 1997년 IMF 때거든요. IMF 때 환율 치솟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008년, 2009년 이때 리먼 사태 때 환율 치솟죠.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환율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하고 약간 뭐 오버랩 되는 모습이 좀 있는데 금리 인상 엄청나게 했죠. 그때 환율 올랐고요. 지금도 이란 전쟁 나고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현재 환율 최고가는 1,517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유가가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하면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 이러면 1,6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위기 관리 능력이, 대처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달러를 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어떡하냐? 안 와도 얘네들은 이자를 줍니다. 4%. 한국 이자는 RP 같은 거 사면 2% 주거든요. 환을 제외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원화보다는 적극적으로 달러를 매수해서 이자 받는 걸로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안전 관리에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사기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좀 많이 샀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럴 때도 좀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사실이네요. 주식도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제가 뭐 고래동 공부에서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반 고기반 시장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주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구글마저도 엔비디아마저도 가격이 크게 꺾어지고 있거든요. 주식 다 볼 순 없으니까 두 개가 1, 2위 아닌가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이네요. 네, 엔비디아, 애플, 구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 차트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직은 지지선에 걸려 있긴 해요. 나스닥은 지지선이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쯤에서 살짝 걸려 있어요. 요것마저 깨지게 되면 한 164달러 선이거든요. 요것마저 깨지게 되면 그 다음은 140불 때까지는 150불 정도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애플도 잠깐 보면 여기 지지선에
지금 걸려 있긴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얘도 한 244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깨고 떨어지면 200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하방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차트를 보면.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애플을 장투를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팔 것 같진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큰데 애플은 그렇게 변동성 큰 주식은 아니거든요. 위기가 와도 그냥 장투하고 좀 가져가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매도로 접근하기보다는 현금을 열심히 모아서 많이 빠지면 사는 쪽으로 바이 사이드에서 우린 뭐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투자자니까 바이 사이드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할 주식을 찾아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여기 파란색 부분이 다 주식인데 주식은 다 마이너스인데 혼자서 플러스인 녀석이 있죠. 네, 정말 독특한데 네, 이게 코스트코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좀 경기 침체가 오면 코스트코 회원가입이 늘어나거든요. 네, 싸게 산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럴 때도 좀 주가 방어는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4월에 고래동 공부에서 분석할 기업을 코스트코로 잡았는데 적절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방에 강한 주식들을 좀 공부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섞어도 좀 이렇게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버크셔를 또 3월 달에 분석을 했었거든요. 버크셔도 하방이 단단한 기업입니다. 좀 오랜 시간 오히려 빅테크들 잘 나갈 때 주가가 요새 좀 잘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임 CEO인 그레그가 어떻게 할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버크셔는 현금이 500조가 넘습니다. 혹시나 경기 침체 같은 게 오면 좋은 기업들을 줍줍할 수 있으니까 되게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기타 뭐 다른 기업들도 다 후두둑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고래동 공부에서 분석했던 주식들인데 꽤 많죠.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든 주식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식 쪽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국 아니라도 그냥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어닝으로 보면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사우디 아람코에 투자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구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버크셔, JP모건, TSMC 여기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여기 삼성전자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돈 잘 버는 기업들만 분석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기업을 굳이 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돈 잘 버는 기업들, 돈은 잘 벌고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최근에 뭐가 많이 빠졌나요? 구글도 많이 빠졌죠. 구글 같이 돈은 계속 여전히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럼 그럴 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근데 언제 사야 되는지 어느 정도면 싼 가격인지 이런 거를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분석해서 제가 투자 공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고래동 공부에서 알려드릴 뿐입니다. 이것저것 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만 투자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네,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팔려고 했으면 이때 파시던가 아니면 진짜 못해도 이때 파셨어야죠. 지금 파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뭐 5만 달러로 떨어질까봐 판다. 그거나 아닌가요? 네, 조금이라도 수량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옳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매도는 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뭐 추가로 더 매수를 할지 이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수량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죠. 비트코인이 언제 오를지 모르고 제가 하락장마다 방송을 뭐 꾸준히 했거든요. 뭐 사실 상승장 때도 방송하고 하락장 때도 방송을 했지만 오늘같이 좀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날은 제 기억에 방송 안 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큰 폭으로 이렇게 오늘도 한 5% 빠졌는데 큰 폭으로 빠진 날은 방송을 빠짐없이 했거든요. 뭐 2023년부터 제가 비트코인 방송했는데 이때는 부동산 방송하고 이때부터 비트코인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지나고 나면 또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상승은 더 큰 상승이 아닐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희망회로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몰빵이 돼 있어서 너무 힘든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투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다 팔지만 마시고 부동산 같이 안전한 자산에, 변동성 좀 적은 자산에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5에서 10% 정도, 요 정도만 팔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할 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좀 큰 폭으로 빠질 날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란에 이슈 나올 때마다 주식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 멘탈 관리 차원에서라도 방송을 꾸준히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버셨을 거고요. 제가 비트코인 방송 정말 빼먹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한 게 이때부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많이 벌었겠죠. 이때 산 비중이 많으신 분은 지금도 되게 수익권이실 거고, 제 와이프도 그때부터 같이 샀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방송을 하면서 요때까지인가 모아서 그때 1개 모으고 추가로 계속 모으고 했는데, 와이프 평단이 한 7천만 원대래요. 제가 증여도 좀 해서 1억 넘을 때, 1억 안 될 땐가? 증여도 하고 했는데도 7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돈을, 아직도 수익권이실 것 같고, 만약에 이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 꽤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몰빵한 게 아니시라면, 분할 매수 하셨다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평단이 어찌됐든 한 요 정도 되겠죠. 대략 한 1억에서 1억 2천? 비싼 분들은 한 1억 5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3년이 지난 후에 손실 구간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고점을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거든요. 5년 정도. 근데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짧은 기간이진 않습니까? 훨씬 그렇게 긴 기간 아니니까. 그리고 126K 여기 회복되는 건 이것보다도 짧을 걸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투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부디 팔지 마시고,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잘 지켜내시면서 꼭 수익까지 걷어가시는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인데 함께 하면서 좀 잘 이겨내시고, 다들 웃는 때까지 잘 보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